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거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몇 개 없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 혹시 그 도시주택국의 운영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그러셨죠? 그럼 위원회 수당하고 여기 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위원회 그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을 있나요? 무슨 뭐 도시계획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각 위원회마다 마다. 이제 정원 규정이 있고요. 정 규정은 어떻게 돼?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토용 그 국토법에 의해서 그 25명에서 30명 내외로 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력 풀을 조성을 해서 7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각 위원회 있을 때마다 이제 순번제로 해서 그 위원들 전문 분야별로 모집을 그 전문 분야별로 와서 이제 안건을 심의하고 뭐 그러거든요. 위원회 수당이 뭐 12만 원씩인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14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 22페이지 경관 심의위원회까지 제가 한번 봤는데 그 위원회가 이게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27회가 올해는 24년도에는 몇 회나 했나 이게? 27회를 했나요? 75%가 지금 집행률인데 그러면 거의 한 20회 이상을 예, 저희 서면 심의까지 하면은 20회 이상. 서면 심의도 저기 지급이 되나요? 12만 원씩? 심의는 그 수당이 좀 다르고요, 기준이. 아니 저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위원회 참석 인원은 중복되는 인원이 많죠. 그 각 위원회별로 이제 그 당연직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그런 공무원들하고 분들 이제 말고요. 의원님들은 수당 제외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만 이제 수당을 드리거든요. 제가 위원회를 들여다봤는데 위원회 참석 인원들이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도 있고 공동참석위원회도 있고 심지어 이분들이 또 경관위원회도 있고 다른 위원회도 있는 분들이 중복된 인원이 많아요. 그거는 따로따로 그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기 섭외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계획 분야가 10명이 돼야 되고요. 그 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통이나 뭐 이제 경관이나 그런 분야들도 같이 그 넣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저희가 개발 사업이 많아서 이제 학교 문제가 계속 그 좀 그 갈등이 좀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한 명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가 수당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거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년에는 저희 2차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는 또 의례적으로 같은 금액을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서면 27회 중에서 서면으로 한 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면은 수당이 지급을 안 되는 건데 무조건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 저기를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다 뒤에도 보면은 그렇고 제가 상임위원회 그 위원회를 다 들여다봤는데 통합적으로 한 한 분이 여기저기 가입 뭐 세 군데 네 군데 심지어 5군데 정도도 위원회를 다 가입된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20페이지, 23페이지에 경관위원회 보면 경관위원회, 공동경관위원회, 경관소위원회, 공동디자인진흥위원회 한 분은 여기 네 군데에 다 들어가서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리돼 갖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전체 경관위원회 그 위원 중에 소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안건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 그 위원 중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안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 위원회 뭐 수당이야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닌데 전년도에는 위원회가 많이 집행률이 저조했어요.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운영이나 이런 것도 좀
뭐 추경 2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냥 다 올리셨어요. 감액 아니 본 예산에 3천이었는데 좀 감액이 600만 원 정도 감액됐지만 집행률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근데 저조한데 이렇게 똑같이 올리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그 계획을 잡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사업들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개발행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보통 한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안건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를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유동성이 있는 거라 해마다 좀 같을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제 그 미집행 부분이 많으면은 그 마지막에 좀 삭감도 하고 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를 위원회 위원분들을 선정을 하실 때는 같은 위원회에서 여기다 저기다 해도 없고 그냥 거기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아니 저희가 그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그 각 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하고 그 관련 분야 이제 협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각 학교나 이제 그쪽 뭐 엔지니어링 협회나 아니면 뭐 도시계획 협회나 뭐 그런 쪽에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도시주택국에 촉위원회가 뭐 10개나 20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한 분이 다수로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게 최고 몇 군데나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3개 이상 위원회는 그 가입을 할 수 참여를 없게 못하게 됐어요. 3개 이상 있거든요. 하신 예, 분은 그게 공식적인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뭐 이제 그렇게 3개 이상 하신 분은 없을까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외에 저도- 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요. 예. 네, 일단 이거는 위원회 명단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갖고 보니까 3개 중복 가입돼 있으신 분이 있는 3개 이상은 3개 정도는 3개,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이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에서 이제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기준 2회인데 이제 이거를 1회로 측량이나 감정 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했는데 청구가 올해는 하나도 안 했나요? 아니면 전부 이거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그 토지에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 10년 안에 그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지가 편입이 되면은 그 소유자가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는 건데 작년에는 그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집행을 했고 한 건은 이제 소유자가 그 포기를 해서 안 했고 올해는 이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 정도만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이제 측량 수수료 정도만 내서 반영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디자인 아까 우리 유승용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이게 5개년 계획이라 이게 계획이 만료가 돼 갖고 다시 그 용역을 신청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경관 아까도 우수 경관이나 뭐 이런 데 경관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추천을 들어오나요? 그 경관 조명이 경관이나 뭐 우수 경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지금 그 저희가 이제 우수경관 이제 기초시설 용역을 한 건 이제 저희가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그 평택이 갖고 있는 경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그걸 발굴하려고 했던 거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경관위원회나 이런 데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성과물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지고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해서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1월 달부터 용역이 시작되는 건가요? 근데 내년 1월 되면 이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될 거고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이제 가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우수 경관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순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 하나만 더 추가 질문 좀 해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총 마을 해관 수가 몇 개죠? 경로당 말고 이건 마을 해관이야 정자는 대부분 373개소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게 작년에도 2024년도에도 18개 정도를 보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억 갖고 그렇게 개보수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자랑 해서 그거는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과에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이 다른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서도 그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도 그쪽 안전총괄까지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1,000만 원 계상한 거는요. 저희가 한 10가구 정도 생각한 건데요. 한 가구당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그 옥내 그 역류 방지 밸브 같은 거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드리면 그래도 좀 억제 효과가 많아가지고요. 먼저도 해보니까 좋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좋은 사업이신데 네네. 왜 이거 안전총괄과에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또 하는지 이거 한 군데로 몰아서 같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안전조건에도 계획은 있긴 있는데요.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저희 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랬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침수 방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같이 저희가 할 그럼 거예요. 양쪽의 사업이 네네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니까 이쪽에서도 하고 네네네. 이쪽에서 하면 이게 그거 파악하고 일이 있습니다. 네. 분리돼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제가 여쭤본 알겠습니다. 건데 그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하나만 더 한옥 43페이지에 보면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도비 매칭 사업이라 이거는 저희가 처음 신규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거 한옥 여기에 보면은 한옥 등 건축 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하시는 건데 한옥에 대한 조례가 저희가 몇 년도에 저희가 제정이 됐죠? 여태까지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네, 이루어지는 않았었고요. 올해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 30%랑 저희 시비 70%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도비 지원 받는 상태라요. 저희가 한 적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번에 한번 한 동 정도 1,000만 원 들여서 한번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신청 받거나 이렇게 뭐 별도로 지침 확인을 했지만 내려오진 게 우리가 없어요. 관리해야 될 한옥은 몇 동이나 있죠? 지금 나중에 그럼 제가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00만 원 할 거는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7월 달에 저희가 조사된 게 있어가지고 그 경기도에 그 참여하는 시군을 저희가 제출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받는 상황이라요. 진이면에 한 건을 할 계획은 갖고 있고 총 개수는 저희가 파악한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1,000만 원이 1,000만 원 가지고 한옥의 보수가 가능할지 한옥을 보존한다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1,000만 원 갖고 아무리 시에 도비 12 매칭 사업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노력을 해갖고 정말 한옥이 보존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급액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뭐 작되면 작고 크되면 크겠지만 좀 약간 좀 네, 부족할 맞으십니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네, 말씀이고요. 원래 이제 자부담이 또 50%가 있어가지고요. 그거 반영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 도시주택국에 제가 그 위원회 명단하고 전 참석 작년도에 이렇게 회의 참석 뭐 서류 아니면은 뭐 대면이나 서면이나 대면이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심의한 내역하고 위원들 네네. 명단하고 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긴축 재정인데 그
거기에 맞게 많은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올해나 내년이나 그 불용액이 없이 잘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 예산이 24년도는 한 380억 정도, 내년도에는 400,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한 19억 정도인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한 10억 정도 됐고, 또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33억 8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대부분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가는 감액이 됐어요.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이 더 세워야 되겠죠? 일단은 그 올해보다 이제 내년 그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해 이제 마무리가 돼서 그게 한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그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도 올해 이제 15억이 섰는데 내년에 이제 9억 5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평지구 도시개발 사업 용역비가 이제 그 수수료가 그 집행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을회관 및 그 정자 사업비가 좀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급여 국비 지원 사업이 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되게 감액된 부분은 뭐 사업이 완료가 됐거나, 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내년도 사업에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명시효를 좀 보면은 올해 명시효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개발과에 보면은 그 원평동 지하차도 침수 피해는 올해는 사업이 전혀 안 된 거네. 이게 뭐 발주가 불가했는데 왜 이유가 뭐죠? 예산은 세워놨는데 20억을 세워놨다가 전액이 다 이월이 됐어요. 지금 통북지구에 기존에 지금 폐천부지가 지금 이제 정리돼 갖고 지금 통북지구 아파트 지금 짓고 있잖아요. 성북지구. 그쪽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지하차도 만들면서 그쪽하고 원병동 지역 쪽에 있는 그 유역을 거기에 이제 물이 나오는 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통북지구 그 하천변 쪽에 지금 새로 이제 선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해서 9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설계 용역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설계 심의나 또 이제 기술 심의 또 일상 감사 같은 거 정찰 밟고 좀 집행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내년도 2월 해서 총 사업비는 한 47억 정도 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제 올해 24년도 예산에 그 이제 2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다 명시 이월이 돼서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저기는 못 세운 거예요, 계획을 제대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나요? 예,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통합 재정 안정기금으로 맡기는 게 있고, 예. 또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는 그 적립금으로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은행에 적립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이제 필요해서 쓰기 때문에 예, 그런 큰 문제는 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까지 여쭤보면 그 밑에 우리 그 주민 편익시설 마을 네. 회관하고 옥길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2월이 돼 있어요. 네, 저희 마을 원래 이제 그 보조금이 2억인데요. 자부담 10%로 해서 2억 2천 갖고 공사하시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설계는 그 허가를 받고 설계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그 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그 입찰을 봤었는데 그 된 사람이 없었고요. 그 요번에 11월 달에 다시 재공고 들어가지고 입찰 낙찰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착공을 선정이 12월 달에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네네네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그 내년 마을회관 5월까지. 마을회관은 건립이 다 준공이 예, 되는 거네요. 5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5월까지. 네네 해는 거로 해가지고요. 명시월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게 겨울 공사가 될 것 같은데 그 동절기 감안해서 예, 5월까지 잡으신 예, 예, 거예요? 예. 주택가도 역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인데 이것도 역시 또 이유가 뭐죠? 응? 아니 이거 하나만 이따 물어볼게. 명세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까지 36페이지에 우리 마을회관 정자 건립 개축 지원인데 건립이나 개축이죠? 신개축이죠? 네, 저 신축 같은 경우에 2억이고요. 그 마을회관 개보수랑 정자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1억입니다. 1억이고 네네네. 이건 신축이고 네네. 이제 마을 정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제 노후시설물이라든지 이제 사용상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정자 전체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바닥이 도저히 어르신들이 앉아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사용을 못 하고 해서 거의 먼지 날려요. 정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자를 얘기하는데 그 뭐 어느 마을은 다시 보수를 한 마을도 있어요. 의자로 사각으로 해서 의자를 놓고 해서 편하게 앉게끔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대부분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그 쪼그려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시 신축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신개축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개부수가 내년도에 9개 정도인데 요거는 9개소를 잡은 거는 예산에 맞춘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자 개보수 9개소랑요. 네. 그 마을회관 개보수 17개소랑 해서 예산을 1억 갖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일단 신청만 받은 거고요. 현지 조사 같은 건 아직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현장 조사할 겁니다. 신청을 많이 하면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신 거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고 예산은 솔직히 이제 적게 책정이 된 거고요. 네, 저희가 거기에 했던 맞춰 거고. 이제 네, 거기에 신청하신 맞춘 데는 얼마나 돼요? 신청한 마을은 신청이면 마을이 지금 마을회관 17개소고요. 예. 정자 9개소 해가지고 26개 마을입니다. 신청은 정자 같은 경우는 9개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네네네네. 이거 노후화된 거네요. 그렇죠. 예, 개보수니까요. 네, 예.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실 때 네네네. 그 마을 분들 좀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불편한 거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네네. 현장 이렇게 좀 답사해서. 예. 한정된 금액이니까 어려우시겠지만은 최대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명세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 이때 역시 24년도하고 예산이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소규모 공동주택 노화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한 20년 전, 한 25년 전에 진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 저희가 지금도 요번 주까지 내년도 사업은 요번 주까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접수되면은 저희가 그 나름대로 그 저기 채점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선정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기준해서 저기 정리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평택시 지금 짓게 된 건 몇 동이나 돼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 한 62동 정도 됩니다. 전체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40개인데 1,000만 원 30개소, 2천만 원 10개소인데 이게 지금 지원이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600만 원 이하는 조례해 보면은 사업비 전액은 지원이 네, 되는 600만 거고 원까지는, 그대로 되는 거죠. 부족하진 않나요? 실제로 이제 600만 원 이하는 저기 자부담이 없고요. 예. 그 3천만 원까지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자부담으로. 20%죠. 네네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참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이거 손 될 것 같으면 이게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5년 한 번 받으면 5년 동안은 못 받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지금은 저희가 시작한 지가 그 몇 년 안 돼 가지고요. 계속 수요는 있는 상태라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예산 한 번에 투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방수 한 번 할래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방수 같은 거는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네, 벽지 같은 게 다 뜯어져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도비 매칭으로 하는 건 없나요, 이건? 현재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네. 사 40페이지 역시 침수 방지 시설인데 네네. 이것도 전체 수요 조사가 됐나요? 신규 사업이지만은 반지하 주택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되는 데는 계속 그래요. 그 감사하고 사르시는 데가 많은데 아마 수요 조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파악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정확한 뭐 집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읍면동에 요청해서 안전총괄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침수된 데는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1,0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절감할수록 시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심각한 거도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예산을 줄이려고는 하지 말고 정말 쓰여야 될 곳은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된다. (44페이지) 농지 전용 부담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농어촌 공사에 납부하는 금액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부과하고요. 그 체납 저기 부과하고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관리해서 이제 그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입 자꾸 이제 사후 관리 때문에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네네네. 지금 체납은 어때요? 체납률이 이것도 체납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파악으로는 지금 농지 전용 부담금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지금 예, 인건비만- 체납이 아니 별도로 체납이 체납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어디서 있습니다. 관리하나요? 체납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뭐 압류할 때는 이제 저희가 체계 갖춰서 세정가를 넘기지만 그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체납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많이, 다. 예,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농지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이게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7억 정도 징수가 돼서 네. 저희가 그 우리 시에 한 15억 정도 징수 교부금으로 그 수입으로 수입으로 잡혀요? 15억 원? 네. 그 나머지는 농어촌 공사에 아,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이거는 그 농림부로. 예. 농림부에. 예, 예. 네. 여러 가지로 평택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국장님. 사업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우리가 그 자연재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은 예산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좀 투자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당장 닥칠지 모르는 그 어떤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비용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 주택국에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좀 전체 수요 파악을 좀 해서 예산을 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민들께서 이제 그 재난 때문에 그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대부분 이제 하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지 정자 같은 경우도 시골 쪽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시골 쪽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 집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그 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에서 지원이 나가서 그 정자가 건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체 현황 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불편이 있나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빠진 부분이 있다면 마을회관 역시 좀 없는 데가 많아요. 충분히 부지는 있는데 불구하고 마을회관 건축을 못 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하여튼 마을회관 등등 정자 등등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 이관 의원입니다. 예.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셔갖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운영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성 목표액이 얼마라고 했죠? 우리 공공시설 설치기금. 공공시설 설치기금은 50억 원이 조성 목표액입니다. 50억이 우리 조성 목표면 언제나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목표가. 아, 이게 내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 지금 협상 진행하고 있는 게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년 정도에는 그 50억 이상은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절대 지출 없이 계속해서 기금 모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최소한 이제 50억 이상이 돼야 어떤 그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나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정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별도 예정 금액을 수립한 건 아니고 이제 지금 국장께서도 설명했듯이 이제 지금 이제 사전 협상제를 통한 이제 그 협상 진행 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이제 그 협상 완료에 따른 이제 그 공공 설치 기금에 대한 이제 납부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산정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완료되면 100억 정도는 이제 기금으로 좀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수입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과정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목표 달성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5개 광고 발전기금 하나 봐주시겠어요? 우리 수입이 주로 어디서 창출이 많이 되죠? 두 개가 돼버리는데 이제 그 우리 그 상업용 게시대에 걸고 있는 그 수입 그 내는 증지 수입 그거가 한 제가 1억 한 6천 정도 들어오고요. 게시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시대 수수료죠, 쉽게 말하면. 네, 수수료 들어오는 게 1억 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 과태료 과태료. 네,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대부분 과태료 수입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따 저기 사업 설명서에서도 한번 물어볼 건데 여기서 아예 물어보고 끝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과태료 징수하는데 뭐 철거를 하거나 매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휴일도 좀 운행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 등이 좀 얼마 정도 나가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총 인건비가 한 1억 한 4천 정도 나갑니다. 이제. 그래요? 아무튼 그 한번 우리 그 인건비하고 그 관리비하고 자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 뭐 시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30 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에서 지금 명시월이 돼서 명시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15억에서 5억 9천? 6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예, 5억 9,700 정도입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거의 한 60% 정도 진행이 된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이월액이 명시월액이 5억 9천이니까 그럼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된 거예요? 몇 차분까지 좀 진행이 된 건가? 우리 2차분까지는 진행이 아직 안 됐고. 예, 이게 전체분이 지금 저 전체 용역비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작년에 이제 그 2억을 확보를 해서 그 1차분 계약을 했었고 작년 연말에 용역을 착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분에 이제 15억 계약을 했던 건데 2차분에 15억 계약. 예. 내년에 이제 그 3차분하고 그 잔여 예산이 일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표는 내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그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간에 민원 들어왔던 게 이제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제 기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한 600건 정도 됩니다. 그 최근에 이제 그 집단 민원식으로 이제 계속 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걸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금년 내로 그 요 기준을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원 분석하는 게 좀 늦어져서 내년 초에 그 이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그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최대한 내년 말까지는 그 마무리를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금액 갖고 다 마무리 짓겠어요? 저희가 잔여 예산 5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예. 잔여 예산. 예. 거의 내년엔 뭐 큰 사업들은 큰 과정들은 다 마무리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뭐 최종 3차분까지는 26년 4월 2일까지인데 좀 땡겨서 내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원래 당초에도 이제 25년 말 목표로 그 추진을 좀 했었거든요. 예. 우리 도시개발과 우리 그 통북 일수문 해수펌프장 설치 사업에 보면 여기도 지금 한 20억 정도 전에 이월이 됐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곡 배수 일수문 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은 이제 그 원평동 지역하고 그 지금 통북 지하철도 지금 개설되어 있는 부분 그 지역에 이제 그 우수가 이제 그 비유 많이 올 때 이제 우수 처리가 이제 곤란해서 통북지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쪽 지구에 그 신설로 지금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설계 심의 행정정책 진행하면서 그 공사 착수까지 지금 못해서 지금 이제 명시를 하게 돼 있고요. 총 사업비는 한 47억 정도 소요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그러니까 공사 발주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아, 네.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계속 우리 통북 지하차도의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할 배수펌프 설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욱더 좀 신경 좀 써 주시겠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아무튼 뭐 공사 발주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신경 좀 더 빨리 써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축학과 한번 명시를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이승영 의원님, 김승현 의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 2억 정도 우리 명시 이월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내년 5월 정도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낙찰자를 당초에 선정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재추진해가지고 낙찰자가 선정이 됐고 지금 계약까지 완료했고요. 계약 완료. 예, 그래서 내년 5월 정도 완공을 동절기 목표로 하고 피해서? 있습니다. 네네. 예. 아무튼 그러면 내년도에는 하나 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데는 이거하고 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네네, 별건으로 진행하고. 네, 잘 진행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 마을회관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들이 가장 현장에서 민원 접수를 가장 많이 맞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부장님 저 좀 예산 확보해서 1년에 한 개가 아니라 최소한 3개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하고 이제 내년이 특히나 이제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그 추경 예산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사업 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한 2, 3년 전 것까지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앞 페이지에 있게 되면 하나 좀 설명드리.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률이 50%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 감안해서 5,280을 또 잡았는데 이건 좀 조금 좀 물론 이 내용은 너무나 훌륭한 통합 심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 예산의 낭비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작은 돈이지만 요즘 뭐 예산이 워낙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도 어디 예산 반영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거는 충분히 계획만 잘 잡으면 정확한 좀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간소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5,200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통합심의위원회의 집행실조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건 이제 지금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요 행정조사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위원회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심의 개체 수가 아주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저희가 정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까지 이제 사실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인허가 신청 자체가 좀 많이 감소해서 또 이제 심의권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심의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적 간사를 위해서 좀 운영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간 보니까 집행률이 3천만 원이 안 넘었어요 평균. 예?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건데 뭐 통합 심의는 정말 잘 우리 이제 뭐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간소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활용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부분이 유동성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그 동안에 좀 데이터를 봤을 때는 3천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집행률을 갖다가 5천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67%예요. 많은 예산은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죠. 그러면 실은 차량 보험료라든지 주요 지출은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 부분인데 주로 사무관리, 공공연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여기서 가장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무관리비는 어느 정도 다 지출이 지금 저희가 지금 집행이 이제 10월 말까지 기준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이제 12월까지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공공운영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12월 말까지 정해진 그 공유 같은 거 좀 나가고 있거든요. 보험료, 차 보험료 같은 게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지만 이 연말에 나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이번 달쯤에 좀 정리되면은 좀 거의 좀 나갈 겁니다. 금액이 적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끝 마무리에 연말에 다 집행을 억지 집행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산출내기나 요구 사유를 보더라도 여기서 앞으로 더 지출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요. 34~10%가 더 앞으로 지출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꼭 여기 이 항목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사업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좀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저희가 그 예산 집행 계획은 이제 그 지난 추경에서도 그 불용 예상되는 금액들은 많이 삭감을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연말까지 가면은 이제 한 95% 이상 좀 집행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피치 못해서 이제 발생되는 불용 그 2월 된 사업비에 대한 감액 부분도 일부 좀 있어서 그 저희가 그 연말 안에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적 사항은 아니고 우리 전체 부서에 대고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에서 우리가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우리 주택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제 허가 받을 때요. 건축 허가를 받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건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일관성. 네. 산출내역에 보면 올해 1,000만 원 30개소, 2천만 원 10개소예요. 1,000만 원 지원하고 2천만 원 지원은 그 구분은 어떻게 돼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략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 건수를 이번 주까지 받게 되면은 건수는 상당히 이제 많이 접수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신청해가지고 이제 보수 계획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뭐 800이 될 수도 있고 뭐 2,000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 우리가 신청주의잖아요. 우리가 신청을 네, 좀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과하게 신청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구분을 짓는데 어떻게 좀 잘 질 수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하고 아니 소규모 우리 대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지원할 부분이 자력이 좀 가능한데 우리 소규모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최대한 과장님 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